내년에도 우리가 이 쪽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폴란드 외에 북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내년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 물가도 높고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투자하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예를 들면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큐피디님의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시장에서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까지 겹친 상황이라 워낙 이 긴축의 시기에 따라서 각 정부와 국가들의 투자 움직임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긴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움직임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었던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방산주입니다. 즉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무기는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 워낙 위협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들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소비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방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위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국방비 증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글로벌 국방비가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러시아 전쟁 이후로 더욱더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전 세계 지금 국가들이 이런 흐름을 봤어요. 전쟁과 같은 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결국 국제적인 개입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건 한계가 있구나. 결국 이제 자국의 국방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구나. 그러니 자국의 안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국의 국방력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바로 다음 차례가 될 수가 있을 폴란드가 주도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수의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북미 쪽으로도 전체적인 국방비의 증액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방위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방산 쪽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폴란드 외에 북유럽, 중동, 아시아, 북미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내년에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또 따냈을 때 그 수주의 움직임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과거 흐름과 최근 흐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수출 모멘텀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내수 위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수주의자 가치주로 평가를 받았었던 게 바로 방산주였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뭐였었냐면 국내 방산비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성장세를 보이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예요? 현재 북한과 종전이 아닌 휴전 중인 국가입니다. 즉 언제라도 다시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국가죠. 그래서 매년 사실 국방비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곤 있었지만 이 성장의 폭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에 머물러 있으면서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던 게 국내 방산 업체였는데, 그 특정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북한의 움직임이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이런 이슈가 뜰 때마다 국내 방산주들의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미사일 발사에 맞춰서 빵 뜨고 이런 움직임을 반복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시대의 흐름이 변한 겁니다. 최근에 방산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수출이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성장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방산주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방산주에 투자를 하실 거면 북한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시 봐야 될 게 이제는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무기 수출 국가들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해 있고 이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모멘텀을 보셔야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큐피디님 과연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무기를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아닐까요? 예리하세요.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후로부터는 거의 다 유럽 아니면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이냐? 바로 현재 8입니다. 최근 기준 시장 점유율이 약 2.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가 줄 수가 있을 것 같은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모멘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보세요. 지금은 이미 전쟁이 벌어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다릅니다. 자, 과거에는 전쟁이 벌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국의 국방력의 힘을 키우기 위한 용도로 보다 더 고성능의 보다 더 기술력이 높은 쉽게 말해 하이엔드 제품의 무기를 많이 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하이엔드 제품을 누가 대표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팔았느냐?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성능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5년, 10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 당장에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장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무기가 필요한데 이 시점에 하이엔드 제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당장에 내가 그래도 적군을 한두 명이라도 무찌를 수 있을 만한 실제 지금 사용 가능한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가 부각받게 되냐면 얼마나 빨리 무기를 납품해 주느냐, 즉 납기 일자, 그리고 얼마나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느냐 이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미 전쟁이 벌어져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무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 기업에 요청하는 게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당장에 지금 필요한데 얘네한테 요청했더니 이미 번호표가 쫙 길어져 있어. 이 무기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줄 서 있고 이 무기를 만들어서 팔려면 5년, 10년 기다려야 된대. 근데 그거 기다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당장의 납기와 성능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 무기들이 부각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주요 국가인 러시아 쪽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자, 이건 또 왜 그러냐? 지금 벌어져 있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 쪽에게 경제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무기 쪽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게 야, 너네 이 러시아 쪽의 무기를 수입하지 마. 너네 러시아 쪽 무기 쓰잖아? 우리가 너네한테 탄약이랑 이 예비 부품 이런 것들 너네 수출 안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쪽의 이 방산 업체들의 힘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고객사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이 직접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전쟁이 금방 끝나지가 않고 있죠.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그리고 국가의 규모 이런 것들만 비교를 해봐도 충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사리 승자와 패자가 나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란 말이죠. 이러한 배경에 야, 이게 생각보다 러시아가 무기를 전 세계에서 2위로 가장 많이 만들어 팔고 있는데 야, 이 러시아의 무기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러시아 쪽의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맞아? 라는 의문점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러시아의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떨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들 주가는 떨어지는 걸까요? 지금 러시아 전쟁은 생각보다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보이면서 러시아 쪽에서도 오히려 굽히지 않고 어떠한 또 발언이 나왔었냐면 오늘 나온 발언 중에 러시아가 내년 1월에 추가 징집할 가능성이 보인다. 2차 징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징집을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러시아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러시아가 이긴다면 그 다음 차례인 폴란드가 더욱더 빠르게 무기를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고, 여기에서 폴란드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더 무기를 많이 살라고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단기적으로는 방산주들의 투심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 쪽,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 역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탈세계화라는 큰 시대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여전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크게 무너질 일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런 무기 외에도 추가적인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방산주들이 그냥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역할들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뭘 쏘아 올릴까요? 이제는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UAM과 같은 도심 항공처럼 이제 다수의 또 항공기를 띄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역할들을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만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또 국내 방산 기업들이다. 그러니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우주항공 관련된 강의를 해드리면서 앞으로는 6D 시대가 오면서 점차 위성을 쏘아 올리는 국가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시대가 올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섹터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조만간 또 이와 관련한 강의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무기를 얼마나 많이 수출을 했느냐, 이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겠고, 2차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주항공 모멘텀을 얼마나 또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죠. 최근에 이 수출 쪽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띈 게 폴란드발 수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중에 어떠한 무기들을 많이 수입해 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좋겠는데, 그 세 개가 뭐냐? 자주포, 항공, 전차, 자항전입니다. 자, 우선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 폴란드 수출 성공 이전에도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최근 20년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 폴란드발 수출까지 더한다면 시장 점유율은 약 70%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을 1위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많이 썼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휴전국가예요. 그래서 북한과의 전쟁을 항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토가 70% 가까이 산으로 되어 있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자주포에 대한 모멘텀을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느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폴란드가 자주포를 많이 구매를 해주면서 그 돈으로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생산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상승하고 성능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이나 빨라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자,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각 국가들이 무기를 살 때 있어서 가장 크게 부각받을 무기가 뭘까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무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무기가 바로 하이마스라는 무기인데, 이와 비슷한 유사 무기 체계인 게 천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천무를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데, 천무는 이 하이마스보다 가격은 절반 정도 싼데 화력은 2배
이면서 신속한 대량 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폴란드의 구매 움직임 이후로도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방산 편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방위 사업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방산 쪽의 모멘텀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기 쪽은 원래 기존의 하이엔드 제품이었기 때문에 특히 만들어서 납품되기까지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무려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때요?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기 성능이 좋은 쪽으로 지금 수요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항공 우주죠. 근데 비교적 짧더라도 이 역시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에 크게 부각을 받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차인데 전차 중에서는 K2 전차가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 로템이 있는데요. 이 현대 로템은 특히 이 방산 관련 모멘텀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큰 수혜 기업으로 엮여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철도와 수소 관련 모멘텀으로 엮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철도, 그 다음에 수소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다 고루 나는 좋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수주 잔고가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즉 번호표가 계속해서 뽑히고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이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 기업 역시 참고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산주는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 내려온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슬슬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 탈세계화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들이 무기에 대한 수입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선진국,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의 무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의 무기 쪽으로 조금 더 각국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들은 누리호 발사 이후로 이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기업을 엄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 관련해서 조금 더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안녕. 뿅.